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역행응축 한번 풀어볼 텐데요. 화공연력학에서 가끔씩 출제하는 파트죠. 그래서 리트로그레이드 콘덴세이션, 역행응축 현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해가지고 2022년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나왔었죠. 군무원은 뭐야? 군인과 일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약직 같은 경우는 화공연력학하고 일반 화약학이 있어요. 선생님은 화공연력학만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화공기사 2016년 4회 10번, 그 다음에 2014년 4회 8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화공직 7급 국가직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탄약직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화공기사나 97급에서 나올 때가 됐죠. 자, 봅시다. 옳은 것은요. 그래서 1번 천연가스 채굴 시 동력 없이 많은 양의 액화 천연가스를 얻는다. 그쵸?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체로 얻는 게 아니고 액체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다? 액화 천연가스. 액체로 얻는다. 이게 별표 1이에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2번 기체를 임계점에서 응축시켜 순수 성분을 분리시킨다. 전혀 관련이 없고요. 3번 역행 응축 현상을 보이는 용액은 증류에 의해 분리시킬 수 없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4번 일정 온도의 포화 증기 상태에서 압력을 감소시키면, 그래서 일정 온도의 포화 증기 상태에서 압력을 감소시킬 때 기화와 액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 압력을 포화 증기 F죠. 그래서 기화가 아니고 액화. 그래서 액화라고 했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역행응축에는 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PT 선도예요. PT 선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 C까지 라지 C예요. 대문자 C. 임계점, 크리티컬 압력, 그 다음에 크리티컬 온도, 임계 압력, 임계 온도. 요 C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뭐예요? Saturated Vapor. 포화 증기선이에요. 이게 포화 증기선. 임계점에서는 Saturated Liquid. 포화 액체선이에요. 그래서 이 임계점에서는 기체 액체가 공존하겠죠. 그래서 이 Saturated Liquid, 포화 액체선에 있는 이 포인트들의 궤적이 뭐예요? 버블 포인트, BP. 버블 포인트들의 궤적이고, Saturated Vapor, 포화 증기선은 듀 포인트, 즉 뭐예요? 이슬점들의 궤적이에요. 일단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선, 실선 말고 0.1, 0.2, 0.3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데, 스미스 책이나 기타 책에서 뭐예요? 이 0.1, 0.2는 기액 이상 혼합물에서 전체 계 가운데 액체 상태의 분율이에요. 액체 상태의 분율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가 임계점인데 이 임계점에서는 임계 압력과 임계 온도가 있겠죠. 그러면 임계 압력보다 높은 점, 요 점을 MP라고 스미스 책에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그냥 최대 압력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점 MT는 뭐예요? 임계 온도보다 높은 온도. 그래서 최대 온도점이에요. 그래서 최대 압력점은 뭐예요? 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압력. 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압력이고, MT는 액체상이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액체상이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고, MP는 증기가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압력이에요. 압력을 더 꾹꾹 누르면 액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증기가 버틸 수 있는 최고 압력. 요거는 뭐예요? 온도가 만약에 높으면 날아가겠죠. 그래서 액체가 버틸 수 있는 최고 온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은 L 플러스 V고, 요 위쪽은 당연히 포화 액체선 밖은 L이고, 포화 증기선 밖은 V예요. 요 카테고리만, 요 내용들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점선 하나 있는 거는 크리티컬에 로커스다 했는데, 요거는 지금 뭐 당장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석유가 땅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압에 있어요. 그거 잠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기억. 항상 명심할 거는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 즉, B와 D인데, 여기서부터 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B에서 D로 갈 때, 통상적으로 이게 제너럴이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 압력을 쭉 낮추면 뭐예요? 포화, 액체에서 포화, 액체선 지나서 L 플러스 V, 즉 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화가 된 다음에 포화 증기선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낮출 때 요 B에서 D 구간 기화가 일어난다. 이게 제너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압력을 낮추면 뭐 액체든 기체든 그거 헐헐 날아가죠. 그래서 압력을 낮출 때 기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만고 진리의 이 불변이 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역행한다. 그래서 역행 움츠기란 말이 나왔는데, 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면 기화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니은 한 보면 이제 이쪽 파란 선 이렇게 통상 일어나는데, 뭐 거꾸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스미스 책에서도 반대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빨간 선 보세요. 여기가 크리티컬 포인트 밑에 있는 포화 증기선이면 여기에 있는 F, 그 다음 요 0.2로 되어 있는 액체 상태 분율이 0.2요 점점점점 요거일 경우 요 만나는 지점 여기를 G라고 했어요. 심수책에서. 그 다음에 요 포화 증기 요 지점을 H라고 했을 때 F에서 G를 지나서 H를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정 온도죠.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떨어지는데 이 F하고 요 지점하고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서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하면 F하고 G, F에서 G로 가는 동안 액화가 일어나요. 압력이 떨어지는데도 기화가 안 일어나고 액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역행한다. 행동에 반한다. 그래서 역행 응축인 거예요. 그래서 F에서 G로 갈 때 액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G에서 H로 갈 때는 뭐예요? 이 G에서 H로 갈 때는 증발, 즉 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화. 요 선을 지나서 요 선을 지나서 요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리트로그레이드 컨덴세이션 리전 해서 역행 응축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G에서 H로 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다시 뭐예요? L 플러스 V인 상태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기화가 일어난다. 그죠? 근데 F에서 G로 가는 요 부분이고 요거하고 요거 F에서 G로 가는 동안은 뭐다? 액화가 일어난다.
요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익혀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쌤이 일부러 그렸는데, 땅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유정을 파죠. 그래서 여기에 뭐 가스가 있든 액체 석유가 있든 가스 석유가 있든 뭐 CH4 메탄이 있든 이렇게 뚫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뚫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가스를 막 집어넣어서 가스들이 막혀 있으니까 참지 못해서 막 뚫어서 여기에 빈 공간을 형성해서 뭐야? 뭐 이 주위에 있는 것을 끌어당긴다든지 또는 뭐 더 깊이 파가지고 판다든지 하는 건데, 이 역행항축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기체면은 우리가 갖고 이거 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뭐 담을 수도 없고. 근데 액체 상태로, 즉 요 지점에서 뭐예요? 액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 석유를 우리가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화천연가스, CH4도 뭐 석유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얻을 때 역행항축에 의해서 요 G포인트에서 끄집어낸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지하 구조 내에서 가스의 공급이 소진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이제 여기에 뭐 천연가스든 석유든 있으면 가스가 휘발될 거 아니에요? 일부가.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가벼운 가스를 넣어서 그냥 압력을 높인다 생각하세요. 압력을 계속 높게 유지해 주면서 고압을 유지해 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고압이죠. 고압을 유지해 주면서 다시 또 일정 온도에서 압력을 낮추는 그런 메커니즘을 실시하는 거니까 특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압력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 아니 압력을 높이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벼운 가스든 뭐든 하여튼 가스를 집어넣어서 뭐 린 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압력을 높인다. 그래서 다시 역행항축으로 액화 석유를 추출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액화 천연가스, 즉 액체 석유를 얻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고, 또 뭐예요? 땅속 유정, 뭐 이런 석유의 입구가 되겠죠. 땅속 유정의 고압 유지라고 합시다. 고압 유지 위해 린 가스, 가벼운 가스를 넣어준다. 이게 그렇게 시험이 잘 나요. 그죠? 그리고 핵심 또 압력을 낮출 때 기화돼, 압력을 낮출 때 액화. 그리고 세 번째, 그죠? 첫 번째, 액체 석유 얻는 거가 역행항축의 목표고, 이 천연가스 얻을 때, 그 다음 압력을 계속 높게 유지하면서 시스템을 굴려야 되니까 가벼운 가스 집어넣는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력이 내려가면 액화된다, 기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 2, 3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고,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요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죠. 임계온도, 요 임계온도 MT보다 일단 높은 온도에서 쭉 진행하는 걸로 나타내는데, 요렇게도 시험에 사실 낼 수는 있는데 뭐 굳이 내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낼 건데,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고 요렇게 갈 때, 여기서 요렇게 갈 때, 지금은 여기서 요렇게 갔는데 여기서 요렇게 갈 때 한번 잠깐 보면은 요 지점을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역행응축 구간을 스몰 b라고 하고 요 구간을 스몰 c, 라지 c, 임계점 말고요. c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임계압력. 임계압력이 뭐예요? 쭉 가면 PT죠. 임계압력 살짝 위에, 하여튼 임계압력 이상의 이 액체를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올리면 뭐가 돼야 돼요? 100% 증기가 돼야 되죠. 근데 증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또 역행 증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A, B, C로 쭉 이쪽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었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봅시다. 이거는 임계압력 이상의 액체인 거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임계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있는 증기, 임계 온도 이상의 증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거만 나와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임계압력 이상의 액체에서 보면 역행도 증발이에요. A에서 B로 갈 때 온도는 증가하죠?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증발하는데, 요 리트로그레이드, 요 리전만 들어가면 뭐예요? B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올라갈 때 응축이 일어나요. 특이하게 온도가 올라갈 때 응축이 일어나요. 이거를 역행 증발이다. 온도가 올라갈 때 응축된다 그래서 역행 증발. 그죠? 그래서 압력이 떨어질 때 액화되면 역행 응축, 또는 반대로도 이해하면 돼요. 압력이 올라갈 때, 이거 바보처럼 하나만 외우면 안 돼요. 압력이 올라갔는데 기화가 일어났다. 이것도 역행응축이에요. 서로 반대라도 똑같은 말 써요. 근데 기화가 일어났으니까 역행응축이라고 좀 말하기는 뭐하지만 의미상 같다는 거예요. 의미상. 그죠? 그 다음에 그것처럼 이거에서는 뭐예요? A에서 B로 온도를 올릴 때 증발되는 건 당연한 거고, B에서 C로 할 때 온도를 올리면 응축되죠. 근데 이제 역행 증발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1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질 때, 여기에서 1로 가면 온도가 떨어질 때, 온도가 떨어지면 뭐예요? 증발하겠죠. 그죠? 이해됐죠? 이제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C에서 B로 갈 때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증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1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아, 역행 증발인 거라, 역행 정발이구나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는 또 뭐예요? 요거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압력이 올라가면 기화되니까 여기는 응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화잖아요. 그래서 의미상 틀리지만 물리학적으로 같죠.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이 선상에서 뭐예요? F에서 G로 갈 때, F에서 G로 갈 때 액하고, 그 다음 뭐예요? G에서 H로 갈 때 기화인데, 반대로 H에서 G로 가면 뭐예요?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H에서 G로 가면서 압력이 올라가니까 뭐예요? 기화가 아니고 액화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갈 때 액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G에서 만약에 F로 간다. 거꾸로 G에서 F로 간다 그러면 뭐예요? 압력이 증가하는 거 맞죠? 이 그림상에서
압력이 증가할 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액화가 아니고 F에서 G에서 F로 가니까 기화죠, 기화. 기화. 그죠? 이런 것도 뭐예요? 역행하잖아요. 그죠? 역행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행, 이거를 역행 뭐 증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역행 기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같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반대 방향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뭐 인강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보면 액화 천연가스를 우리는 저기 기체보다 액체로 오고 싶어요. 그때 역행엉축을 쓰는데 역행엉축의 PT 다이어그램은 이것과 같고, 그래서 이쪽은 뭐 상관없는 거고 역행엉축 구간이 있는 리전 지역이 있는 곳에서 뭐예요? F에서 G까지는 액화가 일어난다. F에서 G까지는 그죠? 액화. 그 다음에 G부터 H까지는 기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액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는 게 역행엉축이고, 이 G포인트에서 천연가스, 그러니까 그 유정의 그쪽 부분, 거기서 액체가 발생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채집해서 실제로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이 부분 스미스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